명절마다 오던 시누이들은 당신 며느리 사위를 보고 나선 각자 집에서 명절을 샌다. 시이모와 외삼촌이 돌아가신 후 이종사촌, 외사촌들도 차츰 걸음을 끊었다. 젊은 조카들은 아르바이트와 약속을 핑계로 오지 않고 딸아이는 시댁으로 갔다. 시동생 내외만 참석한 차례는 조촐하고 빠르게 끝났다. 차례를 마친 후 동서와 커피를 마시며 추석의 의미를 다시 새겨봐야 할 시간이라고. 우리도 어머니 안 계시면 여행이나 떠나자고 순정이 말했다. 추석은 오곡백과를 거두고 무사히 가을거지를 끝낸 노고를 보상받던 농경시대의 산물일 터. 그런데 오곡백과는 사철 풍성하고 제철 과일은 제철에 가장 대접을 못 받는 세상이다. 이렇게 달라진 시대에 맞지 않는 의식을 치르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 아닌가. 차라리 좋은 계절을 즐기라는 명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가족 친지와 조상을 배라는 명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명분 아니어도 서로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은 멍석을 깔아놔도 피하는 게 세상 이치다. 순종의 열변에 동서는 애매하게 웃었다. 동서는 아직 조상을 잘 모셔야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 이렇게 느리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의 틀이 유지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순정은 이른 아침 친정 동생의 전화를 받았다. 언제 올 거냐는 물음이었다. 이것도 변화였다. 시아버님이 계셨다면 어서 오라고 전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명절이면 엄마를 맡기고 그들도 처가에 가야 하는 형편. 세상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 변하는 건데. 시동생 내외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친정에 가자니 순정은 왠지 속이 보였다. 동서도 어서 친정에 가라고 보낸 후 순정은 시어머니 정여사를 모시고 동생네로 출발했다. 느닷없는 정여사의 등장에 제일 반가워한 건 친정 엄마였다. 두 어머니의 상봉은 이상가족 찾기 영상을 보듯 눈물겨웠다. 오래전 잃어버린 동생을 만난 듯 정여사는 구부러진 허리로 서 있는 엄마를 향해 팔을 뻗었다. 동생, 내가 왔네. 정여사와 한몸인 지팡이가 여러 사람을 스치며 엄마 어깨를 후려쳤다. 아이고, 이게 누구세요? 여기서 보다니 꿈만 같아요. 모두 흠칫하며 피한 것과 달리 어깨를 맞고도 아픔을 모르는 엄마의 반응도 과한 각본 같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돈의 격을 벗어버린 두 어머니는 한껏 끌어안았건만 맞닿는 건 가슴이 아니라 어깨. 뭐가 그리 감격스러운 걸까? 동병상련. 서로 외로운 처지라 마음이 가는 건가? 한참 손을 잡고 흔들던 허리 굽은 두 노인이 방수포를 씌운 소파에 걸터 앉았다. 동생네 거실 소파는 고급 천으로 만들어진 밝은색이다. 기저귀를 차고도 오줌을 지리는 엄마 때문에 엄마가 올 때면 잿빛 겉옷을 입는다. 이 비닐 방수포를 깐 소파가 거실 분위기를 칙칙하게 만들고 있었다. 거실 한복판에는 이미 유판이 놓여 있다. 삼남매 부부팀과 조카팀까지 4팀. 잡고 잡히는 윷놀이판은 승자가 나올 때까지 한참 걸린다. 출구 가까이 있던 말이 잡히기라도 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처럼
떠들썩해진다. 젊은 애들이 쓰는 말판을 따라잡기 힘든 윗세대가 육값을 톡톡히 털리고 나야 게임은 끝난다. 차례상에 올렸던 나물을 넣은 비빔밥으로 점심을 먹고 순정은 친정 식구들과 훈훈하게 헤어졌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어머니는 비둘기처럼 머리를 맞댄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정 여사는 순정의 친정엄마를 당신 방으로 이끌어서 커피를 타주었다. 순정이 포도를 씻어가니 두 노인이 고맙다며 합창을 한다. 오랜만에 만난 말벗이 좋은 모양이다. 주거니 받거니 얘기가 끊이질 않는다. 동문서답에다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이건만 처음 듣는 소리인 양 맞장구를 치던 노인들은 한참을 함께 있었다. 순정의 엄마는 순정의 방을 쓴다. 구부린 채 방을 찾아가는 엄마의 엉덩이가 축 처져 있다. 오줌을 펑 싸놓고도 그걸 감지하지 못하는 엄마. 순정은 귀찮다는 엄마를 재우쳐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기저귀가 한 짐이다. 어떻게 오줌이 나오는 걸 모를까? 순정은 오줌 싼 기저귀만큼이나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한숨 자고 난 친정엄마가 순정을 찾아 나오며 물었다. 얘 딸아, 너희 어머니 아직 센터에서 안 오셨니? 여기까지 와서 인사도 못 드렸네. 센터는 치매 노인을 돌봐주는 주간보호센터를 말한다. 조금 전에 여기 와서 커피 마신 기억 안 나요? 저기서 같이 커피 마신 사람은 누구야? 정여사 방을 가리키며 묻는 순정의 물음에 엄마는 천연덕스레 대답했다. 저 끝방에 사는 노인? 너희 집에 새 사는 그 노인네랑 커피 마셨지. 노인이 아주 얘기를 재미있게 하더라. 끝방에 새 사는 노인이라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걸까? 엄마는 어느 시절로 되돌아간 걸까? 두렁거리는 기척에 깼는지 정 여사가 주방으로 나오며 깜짝 놀라 인사를 한다. 어머나, 사돈이 왔네? 사돈, 오랜만이어요. 어떻게 여길 다 왔어요? 정말 처음 본 사람처럼 반가워한다. 어디까지가 연출이고 어디까지가 애드립인지 알 수가 없다. 에구, 아까 같이 왔잖아요. 헛소리를 하던 친정엄마가 말짱한 정신으로 정여사를 맞는다. 이 노인네도 큰일이네. 혼자말로 중얼거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두 노인을 식탁에 앉힌 후 삶은 밤을 내놓았다. 밤을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 순정은 일부러 한 대 사다 삶았다. 하지만 두 노인은 밤에 관심이 없다. 밤을 반으로 잘라 티스푼으로 퍼드시라며 수저를 하나씩 드리는데 정여사가 묻는다. 예미야, 근데 지금이 아침이냐 저녁이냐? 저녁이라는 말에 그래? 그럼 내가 아침에 어딜 다녀온 건가? 어딜 간 거지? 정여사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친정엄마가 얼른 받는다. 예, 사부인, 아까 제 큰아들네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데려오셨잖아요. 엄마는 목청이 크다. 귀 어두운 정여사가 엄마의 목소리는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지요. 내가 분명 어딜 다녀온 것 같더라니까요. 맞아요. 기억하시네. 그런데 집에 안 들어오시고 어딜 다녀오셨어요? 인사드리려고 했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나 집에 있었어요. 가긴 어딜 가요? 혜미야,
나 오늘 노치원 갔냐? 순정이 고개를 젓자 정 여사는 의기양양해진다. 맞다. 내가 아까 커피도 타드렸잖아요. 이번엔 엄마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다. 저 끝방에 낯선 노인네가 있던데. 약 드시는 건 없죠? 나는 약을 6알씩 먹고 자요. 사두님이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장면 전환용 엄마의 인사치레가 이어진다. 큰일이시네. 건강해야 하는데. 중얼거리며 삶은 밤을 숟가락으로 파던 정 여사가 또 묻는다. 예미야, 나 어디 갔다 온 것 같은데 어딜 갔었지? 친정엄마가 바로 받는다. 에구, 사돈도 정신이 없으시구나. 아까 저희 큰애 집에 오셔서 저 데리고 오셨잖아요. 거기서 애들 윷놀이 하는 거 같이 보셨고요. 기억 안 나세요? 아, 거길 갔었구나. 맞아. 분명 어딜 다녀온 것 같더라고요. 정 여사의 말꼬리를 엄마가 냉큼 잡는다. 그런데 집에 안 들어오고 어딜 다녀오셨어요? 인사드리려니까 안 계시더구만. 나 어디 안 갔어요? 아까 제 방에서 커피 드렸잖아요. 저 끝방이요? 거기서 커피는 마셨는데 사돈은 안 계시고 웬 낯선 노인이 계시던데. 무슨 노인? 그게 나예요. 답답하다는 듯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고 친정엄마는 아닌데 하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잠시 어색해져 있던 두 어머니가 밤 한 알씩을 들고 생각에 잠기는가 싶더니 다시 정 여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문을 열었다. 이 아가, 내가 아까 어딜 갔다 온 것 같은데. 정 여사의 선창에 제 아들 내오셔서 저 데려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딜 다녀오셨어요?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뒤를 받는 노래. 음표 위에 찍힌 도돌이표처럼 두 노인이 반복해서 읊는 사설 사이로 에그, 정신없으셔서 큰일이네. 후렴구가 장단을 맞춘다. 전기밥솥에서 밥이 끓고 불 위에선 차례상에 올렸던 탕국이 바글바글 끓고 있는 저녁. 보름달이 떠오르는가. 어둡던 창가가 환해지고 있었다. 소풍. 순정 내외는 두 어머니를 모시고 나들이를 가기로 했다. 먹기 편한 유부초밥을 만들고 송편을 다시 찌는 사이 기로는 과일과 음료수를 배낭에 챙겼다. 바람 좋은 생태공원에 갈까 하다가 휠체어를 대여해주는 장롱으로 목적지를 정했다. 사람들의 생각 범위는 비슷한 모양이다. 명절에 가족들과 나들이하기 만만한 곳은 공원이나 고궁, 유적지 정도인 듯 주차장에 차가 가득했다. 한참을 기다려 차를 대고 입구에서 휠체어 2대를 대여했다. 세월만큼 굵은 아름드리 갈참나무가 입구부터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바닥에는 도토리들이 뒹굴었다. 아이고 좋다. 애미야 고맙다. 과하게 감정을 표하며 친정엄마가 순정에게 말하자 정 여사가 옆에서 휠체어를 미는 기로를 향해 대꾸한다. 고맙다 아들아. 아무래도 신기한 일이다. 제 목소리는 잘 못 듣는 시어머니가 엄마 소리는 잘도 알아듣는 게 순정은 신기했다. 가청 주파수가 있다더니
어머니의 가청 주파수대가 나와 맞지 않는 걸까? 무게가 더 나가는 친정엄마 휠체어는 기로가 밀고 순정은 가벼운 정여사의 휠체어를 밀며 숲길을 걸었다. 능원 입구에서 한참 들어가면 왼편에 제실, 오른편에 장릉이 있다. 순정은 제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옛날 사람들 지혜 좀 보세요. 저렇게 귀를 맞춰 놓았으니 100년이 간들 무너져 내리겠어요. 정교한 툇마루를 보며 정여사는 연신 손짓을 섞으며 사돈의 시선을 끌었다. 이럴 땐 너무나 멀쩡하시다. 이리 가라 저리 가자. 정여사의 손가락을 들어 가리키는 곳으로 순정은 로봇처럼 바퀴를 굴리며 생각했다. 이렇게 큰 마당에 풀 한 폭이 없네요. 주인이 참 부지런한가 봐요. 엄마의 말에 정여사도 여기가 어느 왕릉의 제실이라는 사실을 잊고 슬그머니 시공을 넘는다. 그러게요. 저것 보세요. 창호지를 새로 발랐나 봐요. 기왕이면 꽃을 넣고 한 겹 더 발랐으면 좋았을걸. 두 노인은 예전에 창호지문에 코스모스를 넣고 발랐다는 얘기며 새색 지방을 들여다보려고 창호지문에 침을 발라 구멍 뚫던 얘기를 쉴 새 없이 주고받으며 낄낄거린다. 서로 잘 듣지 못해 제 말만 하면서도 죽이 척척 맞았다. 휠체어를 밀고 제실을 나올 무렵에야 생각난 듯 정여사가 물었다. 아가, 근데 여기가 어디냐? 아까 인조의 아버지가 묻힌 능이라고 말했잖아요. 여기는 제사 준비를 하던 제실이라고. 아들의 대답에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해놓았구나. 역시 양반네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하며 정여사는 정성스레 제사 준비를 하던 당신 아버지 얘기를 꺼냈다. 우리가 하동정씨잖아요. 제사법이 유별났어요. 저희 친정아버님은 제사 보름 전부터 육물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고요. 굳은 일 만나면 안 된다고 바깥 출입도 삼가셨어요. 온갖 생선은 손수정만 하시고. 일찍 부모를 여의고 전쟁통에 혼자 남쪽으로 내려온 순정의 엄마는 풀죽은 목소리로 예, 예. 길게 대답하며 말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자손의 효도를 받으시는 모양이에요. 순정은 현명하게 대답하는 엄마가 멋져 보였다. 제실 앞 연못에는 꽃잎진 자리에 연밥을 맺은 연이 가득했다. 맑은 햇살이 연잎을 굴러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상수리 나무에서 두둑 떨어진 열매가 덩달아 연밭으로 뛰어들었다. 볼록 맑은 소리가 들리는 순간이었다. 그제야 연밥이 눈에 들어온 걸까. 휠체어에 앉아있던 정여사가 소녀처럼 탄성을 질렀다. 어머나 세상에, 옛날엔 이 꽃을 연꽃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정여사의 말에 순정의 엄마가 무심히 대꾸한다. 요즘에도 연꽃이겠죠. 아닌가? 하도 잘 바뀌는 세상이니 그새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연꽃은 보이지 않고 시들기 시작한 연잎은 사람보다 웃자라 있었다. 순정은 엄마들의 대화를 들으며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기로가 대답했다. 요즘에도 연꽃이라고 불러요. 그렇지. 세상이 하도 바뀌니까 옛날에는 분명 연꽃이었거든. 난 저걸 보면 우산 생각이 나요. 학교에서 돌아올 때 비가 오면 저 잎을 쓰고 다녔거든요. 학창 시절이 없던 어린 시절을 떠올린 걸까. 엄마는 그 시절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듯
또, 예. 긴 대답을 하며 고개를 돌린다. 연밭 앞엔 여기 꽃이 한창이었다. 작은 꽃잎 끝에 다홍빛 점이 요염했다. 내가 장모님 처음 뵈었을 때가 50살 정도 되셨나? 그때만 해도 참 고우셨는데 남편 눈에도 그 꽃이 보였을까? 기로가 배낭에서 유부초밥을 꺼내며 중얼거렸다. 엄마는 합죽한 입으로 유부초밥을 베어 물었다. 소풍이네요. 정 여사가 망고 주스를 받으며 웃었다. 그러게요. 관광 온 것 같아요. 관광버스에서 술 한잔한 엄마는 버스가 들썩일 정도로 춤을 추었을 것이다. 그 흙 많던 옛날을 떠올린 걸까? 순정의 엄마가 사위를 돌아보며 말했다. 근데 사위, 이런 날 술 한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마침 음주 감으며 숲을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해 달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기로는 이따 집에 가서 드리겠다며 한국의 왕릉이 유네스코 문화유적에 지정되면서 왕릉 관리가 철저해졌다고 설명했다. 대신 커피 타드릴게요. 인스턴트 커피까지 한 잔씩 마신 후 기로는 펼쳐놓았던 배낭을 꾸렸다. 휠체어를 밀며 한참을 걷자 맞은편 산등성이에 커다란 봉분이 보였다. 저게 장릉이에요. 400년 전 인조가 아버지를 이장해서 어머니와 함께 묻은 곳이죠. 기로가 장모를 보며 큰 소리로 설명했다. 노인들은 인조가 조선의 왕인지 고려의 왕인지 관심도 없을 것이다. 잘 가꾸어진 왕릉을 바라보며 100세를 앞둔 두 노인은 말이 없었다. 한참 침묵하던 순정의 엄마가 입을 열었다. 결국 저기가 목적지란 말이지. 툭 던지는 엄마의 말이 순정은 화두처럼 다가왔다. 그렇지. 순정이 한숨을 내쉬며 뒷말을 삼켰다. 산 사람들은 죽은 자들 앞에서 너그럽다. 그들이 간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일까? 질곡을 끝내고 목적지에 도착한 그들이 편안해 보이기 때문일까? 그런데 저 무덤의 주인은 고인인가 살아있는 후손인가? 망상을 피우면서도 순정은 연신 어느 휠체어가 더 잘 밀어지는지 가늠하기 바빴다. 죽음보다 앞에 나타난 언덕을 넘어야 하는 게 현실이었다. 7순이 넘은 기로는 장모의 휠체어를 밀며 언덕 위에 올려다 놓고 짐 리어카를 밀듯 용을 쓰고 있는 순정의 휠체어를 밀기 위해 달려왔다. 후들거리는 팔다리를 털며 순정은 어쩔 수 없이 또 죽은 자의 고요를 생각했다. 부산을 떠는 건 늘 산자들의 몫이다. 지나는 사람들이 늙은 순정의 일행에게 번다한 눈길을 보내왔다. 더 늙은 어머니들은 그들의 시선을 즐기는 듯 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누군가의 말에 엄마는 열병식에 참가한 장군처럼 손을 번쩍 들어 답사를 한다. 네, 선생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평소 보지 못했던 엄마의 넉살을 보며 순정은 엄마도 좋은 시절, 좋은 인연을 만났다면 분명 한 달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렇게 밝아진 건 노인요양보호센터 덕분이다. 고맙다. 잘 먹었다. 두 노인은 인사를 입에 달고 살았다. 전에는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말들을 서슴없이 내놓았다. 이래서 늙으나 젊으나 교육이 필요하다며 순정은 남편에게 속삭였다.
두 어머니를 저수지가 보이는 그늘에 앉혀드렸다. 휠체어를 미느라 화장실 갈 기회를 놓친 순정은 방광이 터질 것 같았다. 화장실을 향해 가다 보니 생각보다 더 많은 이들이 능언을 메운 채 거닐고 있다. 빠르게 흐르던 강물이 수중보 위에서 심 걸음으로 주춤거리는 것 같다. 마구 흘러가는 세월의 걸음을 잠시 멈춰 세우고 지나간 것과 내 옆에 지나가고 있는 것을 돌아보게 한다. 명절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굳이 이런 기회를 만들지 않겠지. 이게 명절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인가? 순정은 어제 동서에게 힘주어했던 주장이 계면쩍어진다. 앞서 걷는 일행은 부부와 아들인가? 나이든 남자의 억양이 높은 걸 보면 앞에 뭔가 불편한 얘기가 오갔나 보다. 곱셈과 나눗셈은 결국 더하기와 빼기라고. 구구단이 뭐야? 더하기를 쉽게 하라고 만든 거잖아. 나누기는 빼면 되는 거고 세상살이는 더하기와 빼기만 할 줄 알면 된다니까. 뭘 그렇게 어린애를 괴롭혀? 아들인 듯 싶은 키 큰 젊은 남자는 아무 말이 없다. 차림새 허술한 아내가 남편의 발을 살짝 거머쥐며 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여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덧셈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대. 맛있는 것을 많이 넣은 접시와 적게 넣은 접시, 맛없는 것을 많이 넣은 접시와 적게 넣은 접시를 아기들 앞에 놓아주고 무엇을 잡는지 봤더니 아기들이 대부분 맛있는 게 많은 접시를 택했대. 많다는 걸 안다는 건 덧셈을 할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지. 화장실이 나타났다. 그 아내가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순정은 궁금했다. 삶에서 더하기는 본능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본다. 맞는 것 같다. 작은 씨앗에서 꽃까지 오려면 뭔가를 더해야 할 터. 단세포에서 제곱으로 불어나 만들어진 몸뚱이. 더하기를 곱하기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겠구나. 화장실로 향하며 순정은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뿌듯했다. 소변을 보자 무거웠던 몸이 가뿐해졌다. 이건 뭐지? 필요 없는 것은 빼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지. 적당히 채우고 적당히 비워 균형을 맞추는 게 본질일 터. 수학의 사칙연산이 왜 보편적 진리인지 알 것 같았다. 더하기만 해오던 생명이 반곡점을 넘은 사람들, 그늘에 앉아있는 두 어머니와 남편은 무엇을 덜어내는 중인가? 순정은 망연히 저수지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곧 다가올 소멸이 어른거리는 걸 보았다. 노래하는 밤. 순정은 욕조에 물을 받았다. 한때 70kg이 넘던 엄마의 몸무게는 50kg대로 몸피가 줄었지만 욕조에 앉히는 일이 쉽지 않았다. 40kg가 안 되는 시어머니는 매일 무게를 달며 쌀 반 가마니도 못 된다고 휘청거리지만 혼자 샤워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엄마는 다리 수술 후 허리까지 굽어 무게를 재기 어렵다. 시어머니보다 더 젊은 엄마의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 중이다. 엄마는 혼자 똑바로 서지 못한다. 쉽게 몸을 쓰지 못하니 오줌 싼 기저귀를 가는 것도 힘들고 팔이 잘 안 돌아가니 뒤를 씻기도 힘들다. 다리가 시원치 않으니 여기저기 부딪혀 허벅지며 엉덩이가 온통 멍투성이다. 순정은 엄마가 딱했다.
무엇보다 그 모습에서 순정 자신이 보여 서글펐다.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푸념이 꼭 빈말은 아닐 것 같았다. 엄마의 등 여기저기 사마귀가 나 있다. 이런 게 생길 때 얼마나 가려웠을까. 등 긁어줄 사람 없이 20해 넘게 살아온 엄마의 밤이 떠올라 서러웠다.